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맨 됩니다. 오늘 헥토이노베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가장 최근 들어서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이 K뱅크 상장 이슈에 좀 같이 엮이면서 좀 주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K뱅크 상장 이슈 자체가 일반 청약 경쟁률 1610대 1을 기록을 하고 기업 가치가 약 5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이 거의 남아있는 상장주들 중에서 거의 대어죠, 대어. 그래서 대어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K뱅크가 상장이 되는 것과 우리 헥토이노베이션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K뱅크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이 땡땡땡억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이 K뱅크에 지분 투자를 해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이런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보도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변동성을 가져간 이유가 K뱅크 IPO에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부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이쪽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2차 본인 인증 그리고 보안 서비스 전문회사 우리 헥토이노베이션도 K뱅크 지분 0.27%를 보유한 만큼 162억 원 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사실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때 당시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의 주가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갔던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헥토이노베이션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우리 헥토그룹 자체에서, 이 그룹 자체에서, 그룹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겠다, 주가 부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지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 주주 환원 계획 역시 저평가를,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의 저평가를 완화할 것으로 봤다라고 하면서 별도 기준 순이익의 최소 22%를 기초로, 그러니까 시작으로 매년 1% 이상 상향을 해서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3년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 정도를 자사주 소각할 계획이니까 3년 동안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꾸준하게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적인 전략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하죠. 이 부분은 좀 이제 시간이 지났던 그런 관련된 내용이어서 아마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K뱅크가 상장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보시면요, 24년도 상반기 IPO 중에서 기업 수는 59개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은 간단히 체크하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우리 K뱅크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반기 유가증권 시장에는 대어로 꼽히고 있는 K뱅크가 두 번째로 기업 공개에 도전을 한다, IPO 도전한다. 요 두 번째, 과거에 여러분들 사실은 K뱅크가 상장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관련된 이때 당시 지수가 막 쭉 빠졌을 때, 그때 이 주식의 장세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을 좀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계획을 철회하고 상장 그냥 다음에 하겠다, 잠정 보류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K뱅크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시면요, 하반기에 우리 K뱅크가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노립니다 라고 해서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이죠, K뱅크가. 그리고 K뱅크 필두로 해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등등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살짝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4 인터넷 은행이 이제 좀 시장에서 핫한 그런 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더존비전이 지금 현재 신한은행과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그래서 이 더존뱅크가 이제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에서 1호 인터넷 은행은 바로 K뱅크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 부분 나옵니다. 22년 6월달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을 하고 같은 해, 그러니까 22년 9월달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주식시장 자체가 침체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23년도 2월 상장 계획을 철회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K뱅크는 21년도에 순이익 225억 원 등등등 블라블라 있고,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이 증권
박스권까지는 기업 가치를 5조 원대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헥토이노베이션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치만 이 기업 가치 자체를 우리 K뱅크가 굉장히 높게끔 잘 받아준다면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에 굉장히 좀 수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보고 오셨지만 이 지분이 기업 가치가 3조 원일 때랑 5조 원일 때랑 7조 원일 때랑 10조 원일 때랑 당연히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의 현금 확보를 통한 재무 건전성이죠. 재무 건전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 K뱅크의 상장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높게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다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으로 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을 부양할 수 있고 뭐 어떠한 신사업 뭐 투자금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어찌되었건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까지 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를 하는 기간이 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게 가장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박스권 내부에서도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막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평선들을 다 이탈하고 주가 조정이 쭉 밀리면서 한 번은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이탈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까지도 뚫고 돌파를 해주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부는 이때도 여전히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최근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뭐 어찌되었건 고무적인 사실은 그동안 이탈했었던 이 단기 이평선들을 회복을 해 주었다는 점, 11선과 21선 그리고 한 61선 정도 요 정도 이평선들을 일단 회복을 해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종가 기준에서 약 1.32% 정도 좀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주가 조정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간단히 체크하시고요. 오늘 이 장세 자체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혼조세의 연속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많은 매도 물량들을 시장에 출하를 했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이런 모양새로 오늘 장이 좀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75% 상승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들이 지금 뭐 일정 테마 섹터에 좀 이렇게 쏠리면서 사실 이 코스닥 등락 상승폭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가 0.75% 올랐어요. 근데 상승 종목 430 종목, 하락 종목은 1100 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세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좀 혼조세의 연속이었다. 상승 종목이 더 적은데 이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이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 주가 이 코스닥 지수를 좀 많이 견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그 부분만 빼고 놓고 보면은 장세 자체는 좋지 못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헥토이노베이션 오늘 종가 기준 1.32%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그중에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그동안 이 외국인들이 쭉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쪽 수급이 일단은 좀 우리 개인들이 받쳐주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이 구간 우리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이탈을 했었던 11선과 21선, 61선 굉장히 힘겹게 회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초록색깔 선, 이 61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11선,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김아진 멘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